먼저 수문장부짜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문장부짜임은 앞서 말씀드린 데와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돌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 내부의 장부 쪽에 들어가 있는데 장부의 길이는 가급적이면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앞 부재의 촉이 한 3분의 2 정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안에 장부 촉에 들어갈 경우에 꿀구멍 깊이와 약 한 2mm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간은 접착제를 넣었을 경우에 접착제가 속에 들어가서 고여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공기 마찰로 인해서 그 공기가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문 장부의 용도는 주로 의자, 다리라든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가구에 많이 들어가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부짜임은 아주 기초적인 짜임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공하고자 하는 자재의 두께를 확인해 치수를 결정합니다. 자재를 대패질할 때는 자재의 평을 잡아 한쪽의 기준을 잡고 다른 한쪽에 수직이 되는 직각면을 잡습니다. 직각면을 잡고 나서 자기가 뽑고자 하는 치수대로 금무게를 이용해 금을 긋습니다. 금을 긋고 나면 그 금을 따라서 일정한 두께로 가공을 합니다. 대패질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양쪽에 그어진 선을 확인해 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공 중에 직각자를 이용하여 수직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두께로 각재가 뽑혔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두께를 맞춰 한 번 더 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가공이 끝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치수의 각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또한 대패질하는 과정에서 수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직각자를 이용해 확인을 합니다. 부재의 단면을 수직으로 대패질하는 모습입니다. 원하는 치수 자재를 만들기 위해서 자를 곳을 표시합니다. 먹금대로 부재를 가공하고 가공한 뒤 자재의 단면을 대패질합니다. 먹금이란 다른 사람이 보아도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과정이므로 정확하고 보편적으로 먹금을 넣어야 합니다. 먹금을 넣겠습니다.
가공을 하여 떨어져 나갈 부분에 X자로 표시를 하여 가공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장부 구멍을 파는 과정입니다. 자재를 고정한 다음 끌기를 시작합니다. 장부 폭은 끌에 맞춰서 가공을 하되 처음부터 먹금에 가까이 가공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작업은 끌밥을 긁어내는 과정이고, 끌밥을 파내는 과정에서는 끌 구멍을 팠던 끌보다 작은 끌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를 사용하여 끌구멍의 깊이를 측정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깊이보다 덜 팠다면 다시 한번 끌로 가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부 구멍을 다듬는 과정으로 망치로 끌을 때려서 가공할 때보다 먹금의 1mm 정도 앞에서 가공을 합니다. 장부 구멍 옆 부분을 다듬는 과정인데, 이때 좀 더 넓은 끌을 사용해 쉽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숯 장부를 가공하는 모습이며 톱질을 하는 과정입니다. 톱을 자를 때는 부목을 이용해 사용하는 공구에 정확한 톱질을 가능하게 합니다. 톱질이 끝나면 넓은 끌을 사용해 톱질이 덜 된 부분을 다듬습니다. 이번엔 막장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막장부라는 자체 그대로 장부가 촉이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부 촉이 바깥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어떤 미적인 감각과 또 하나는 힘의 균형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부 촉입니다. 특히 바깥 부분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돌출된 부분의 짜임에 맞춘 부분은 아주 정확도를 이룬다고 생각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부분이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미적인 감각도 있거니와 또 하나는 그 맞아 들어가는 틈새가 아주 정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맞춤도 역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구 제작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장부를 많이 숨겼는데 지금은 보여주는 장부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부도 역시 여러 가지 가구 제작하는 데 활용한다면 상당히 많은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깎고자 하는 부재에 각재의 치수를 정합니다. 일단 한쪽에 기준면을 잡고 다른 한쪽에 수직이 되는 직각면을 잡습니다. 부재의 치수를 정하고 자재를 대패질합니다. 대패질하는 과정에서 단면의 난 상처를 제거하기 위해 자르고자 하는 부분에 표시를 합니다.
톱으로 잘라내고 대패를 이용하여 단면을 대패질합니다. 자재의 길이를 확인하고 짜임에 들어가는 자재를 잘라냅니다. 모든 자재의 단면은 대패질을 해 마무리를 합니다. 장부 폭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한쪽에 먹금을 넣고 장부 구멍의 넓이는 숫장부 자재를 직접 올려 표시를 합니다. 그무게로 축의 두께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부 구멍의 넓이는 끌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금 하는 과정은 맞장부 짜임이기 때문에 한쪽에 먹금을 넣고 그 반대편에도 같은 먹금을 넣습니다. 다 긋지 못한 먹금을 다시 확인하여 정확히 먹금을 넣는 과정입니다. 촉의 길이 또한 암장부를 직접 갖다 대어 결정합니다. 이것은 촉이 들어가는 부분에 칼금을 써서 가공할 부분에 표시하는 과정입니다. 아까하고는 다르게 얘는 관통이니까 이쪽도 하고. 장부 구멍을 파는 과정이고 맞장부로 가공하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을 모두 끌로 가공을 합니다. 한쪽에서 반절 정도 가공을 하고 반대편으로 자재를 돌려 관통을 시킵니다. 끌질을 할 때는 한꺼번에 가공하지 않고 넓은 끌과 좁은 끌을 이용해 끌 구멍을 다듬습니다. 끌 구멍을 빛에 비춰 내부가 깔끔하게 가공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부재를 고정하고 톱질을 하는 과정입니다. 부재를 켜는 톱질을 먼저 하고 자르는 톱질을 나중에 합니다. 자재를 자를 때는 토보 직각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공구를 사용해 톱질을 합니다. 톱질로 가공이 덜 된 부분을 끌로 다듬습니다. 다음은 마기산 장지 장부짜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계산 장부란 예전에 많이 활용했지만 지금은 사라져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장부는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미적인 감각, 힘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현재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만 만들었는데 이걸 수배나 3배수로 확대해서 한다면 장부 촉이 2개나 3개로 나눠지겠죠. 이런 판지에 촉을 넣는다면 미적인 감각과 힘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조립식으로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촉을 약간 헐겁게 했지만은 이 촉에 힘을 주기 위해서 약간 각도를 주어서 뻑뻑하게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해서 우리가 집안에 좋은 가구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두산지를 대패질하는 과정입니다. 대패질이 끝난 자재를 짜임의 종류와 크기에 맞게 자르는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맞춤에 사용하는 부재들은 단면을 대패질해 마무리합니다. 암장부 위치를 정합니다. 한쪽에 먹금을 넣은 다음 장부 넓이는 직접 사용하는 숫자의 자재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금무게로 장부 구멍의 두께를 표시하는 과정입니다. 방두산지가 들어갈 위치를 계산하여 숫장부 길이를 결정합니다. 중간에 선을 표시하지 않는 부분은 촉이 나는 곳입니다. 칼금은 가공되지 않는 부분에 금을 긋지 않도록 주의하며 넣습니다. 전에 장부 구멍을 표시했던 금무게로 촉의 두께를 표시합니다. 다 긋지 못한 금을 다시 확인하여 정확히 칼금을 넣습니다. 가공 부분을 표시합니다. 끌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끌기를 할 때는 끌 바닥을 잡는 사람을 향하도록 끌기를 합니다. 구멍을 다듬는 모습인데, 구멍을 다듬을 때는 끌을 손으로 잡고 손으로 밀어 사용합니다. 옆 부분도 잘 다듬어 주되 구멍을 너무 많이 가공하게 두면 장부가 헐겁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쪽 가공 부분에 수평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양날톱을 사용해 장부촉을 톱질합니다. 이때 방향은 켜는 방향이기 때문에 켜는 날로 톱질합니다. 부재를 자르는 모습입니다. 톱을 사용하여 먹금 부분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끌을 사용해 톱으로 못한 부분을 다듬는 모습입니다. 관통 장부를 만들고 그 앞에 나온 부분에 방두산지를 만들 먹금을 넣습니다. 방두산지가 들어갈 부분에 그 무게로 먹금을 넣는 과정입니다. 부재의 폭이나 장부 길이는 직접 사용하는 부재를 가지고 먹금을 넣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끌을 이용하여 방두산지가 들어갈 곳에 구멍을 팝니다. 관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쪽 면과 반대쪽 면을 번갈아 가며 가공합니다. 방두산지는 촉이 관통한 부분에 새로운 구멍과 촉을 가공하여 끼우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